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각오는 했지만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특히나 쌍둥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두 배를 해야 해서 힘듦도 두 배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를 쓰고 있어서 4시가 되면 퇴근인데 그 길로 어린이집을 가 아이들을 픽업하고 집으로 오면 육아 출근이 시작인 거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산책시키고 집에 와선 좀 놀게 하면서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7시 되면 밥 먹이고 씻기고 또 놀아주다가 9시 넘으면 아이들을 재웁니다. 제 하루는 정신없이 돌아가죠. 사실 회사 일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들어요. 집도 치우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하원에서 오면 엉망이 되고요. 밥 먹이는 것도 아이들 다 서로 장난을 쳐대고 흘리고 하니 매번 식탁도 엉망이 됩니다. 설거지거리는 왜 그렇게 또 많이 나오나요?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나오면 밀린 집안일에 빨래에 정말 녹초가 돼서 저도 그냥 소파에서 기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은 없냐고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야근한다고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거든요. 남편은 정말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홍삼이니 영양제니 늘 달고 살 정도였죠. 자기 회사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맨날 야근이야? 나도 미치겠어. 일은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남편은 그렇게 볼멘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피부도 까칠해 보여서 안쓰러운 마음도 많았죠. 물론 저는 일도 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도맡아지만요. 그래도 저는 회사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야근도 행사 있을 때 빼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도 너무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아이 하나도 힘든데 둘 육아, 그것도 쌍둥이. 정말 엄마를 파먹으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루라도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요. 남편과 육아를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 저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니 모든 육아와 살림은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자기야, 자기 이직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일같이 야근이잖아. 말만 대기업이면 뭐해. 허구한 날 9시 넘어야 집에 오는 걸. 그렇긴 한데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에이, 당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지금 회사도 오래 다녀서 경력도 괜찮잖아. 한번 알아봐.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일에, 애 둘 육아에 살림에. 진짜 잠드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기절한다니까? 많이 힘들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도 노는 거 아닌데 뭐. 근데 자기 회사 너무 심해. 요새 그렇게 야근시키는 회사 별로 없다는데 당신네 회사는 당신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일찍 올 수 있게 해볼게. 미안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들 좀 크면 훨씬 나아질 거야. 아휴, 어느 세월에 다 키워. 그 전에 내 몸이 다 부서질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군요.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죠. 사실 남편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니 이 사람도 많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래도 애들 보면 참 좋아 예쁘고 내 여유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참 좋겠어. 주말에 내가 좀 볼 테니까 좀 쉬다 와. 친정 가든지. 그럴까? 좀 그래야겠어. 그렇게 남편과는 정답게 술자리를 가졌었죠. 서로 힘들어도 누가 더 힘든 애 탓하지 않고 내가 좀 더 고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기관으로 사무관 한 분이 발령을 오신 것부터였어요. 그분은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다 다시 합치기 위해 지원해서 저희 기관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회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 마침 그 사무관님 남편이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반가워서 식사 후 커피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어머, 남편분도 그 회사 다니시는구나. 네. 원래는 제가 세종에 있으면서 주말 부부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기들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주말 부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다시 온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나 봐요. 큰애가요. 작은애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요. 아휴, 박 사무관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육아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일보다 더 힘들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주말 부부셔서 아이는 혼자 다 보셨겠어요. 그렇죠. 남편은 혼자서 호시절 보내고 저만 고생했죠 뭐. 이제라도 남편한테 다 맡기려고요. 둘째 아이 어린이집 픽업도 남편 보고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픽업요? 남편분이 시간이 되시려나? 5시 마치는데 마치고 바로 가면 되죠. 그 말에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5시요? 퇴근이 5시라고요? 네. 그 회사 5시 정시 퇴근이잖아요. 어? 부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희 남편은 개발팀이요. 아, 그러셔서 그런가? 저희 남편은 구매팀인데 매일 야근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그 사무관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요? 아닐 텐데. 네? 저희 남편이 전에 구매팀에 있다가 개발팀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 회사 구매팀도 야근 안 한 지 꽤 됐어요. 뭐 재고조사할 때는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이라고 했고요. 그 말에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전엔 안 해도 지금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요새 일이 많아졌다던데. 어라? 저희 남편 말론 재작년에 회사 경영진들 대거 바뀌면서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더 많이 뽑고. 그래서 개발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다 정시 퇴근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데 정작 같은 회사 다니는 다른 남편은 5시 정시 퇴근이라뇨. 제가 골똘하게 있자 그분이 좀 그랬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근데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분은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야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심각해 보였는지 그 사무관님은 약간 수습하려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색하게 그런가 봐요 하고 말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나고도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야근을 안 한다고? 다 정시 퇴근한다고? 근데 왜 그 이는 맨날 늦는 거지? 제 머릿속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만약 정말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안 들어오고 딴 길로 새는 거면 너무 괘씸한 일이잖아요. 또 매일 그 시간까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거의 퇴근 시간쯤에 그 사무관님을 찾아갔어요. 저기 사무관님, 네, 저기 갑자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남편분께 오늘도 구매팀 일찍 퇴근하는지 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제 말에 사무관님은 약간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또다시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 사무관님께 문자가 오더군요. 주무관님, 아까 말씀하신 거요. 남편한테 카톡으로 물어봤는데요. 구매팀 올라가 보니 오늘도 다 정시 퇴근했다고 사람들 이미 다 나갔다네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야. 이렇게 답장이 왔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어디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렇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과 놀아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를 틀어주고 저는 방 안에서 가만 생각에 잠겼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6개월간 남편도 매일 야근을 하진 않았어요. 그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제법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더니 나중에는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더군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다면서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무관님의 말에 따르면 그 회사는 진즉에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도대체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야근한다고 하고 어디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군요. 머리 한구석에선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 딴 여자랑 바람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증거를 찾을 순 없었어요. 만약 진짜 바람 핀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람 자체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괘씸한 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혼자서 아등바등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저는 그 길로 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남편의 바람 잡는 방법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서요. 그러다 찾아낸 게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그 남자 폰에 어플을 깔아놓으면 제 폰의 위치가 나오는 거였죠. 물론 남편에게는 알람이 가지 않게 설정을 해야 했고요. 저는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오자마자 또 피곤하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쓰러웠겠지만 이제는 뭐 한다고 피곤하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내색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금방 잠이 들고 저는 남편의 폰을 몰래 밖으로 들고 가 그 어플을 깔았어요. 알람이 오지 않게 설정도 해놓고요. 그렇게 다음 날 제가 그 위치 추적 어플을 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5시에 회사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게 찍히더라고요. 그 사무관님 말처럼 정말 야근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자 기가 막히고 손발이 떨리고 어쨌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멈추더라고요. 위치를 확대해 보니 어떤 건물이 떴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검색해 봤죠. 남편이 머무르는 걸로 보이는 그 건물은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를 왜 매일 갈까? 저는 그 오피스텔 로드뷰를 가만 쳐다봤어요. 여기에 누가 사는 건지, 정말 바람나서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건지. 어쨌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린이집에는 조금 늦게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 무렵 저는 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기다렸습니다. 어플을 보고 있으니 남편은 역시나 5시에 퇴근을 했는지 이동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오피스텔로 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낯익은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 차였어요. 저는 어제 찾아본 대로 증거 수집을 위해 핸드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어요. 심장이 뛰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멀리서 몰래 지켜보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눈치챘나 싶어서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차 한 대가 더 들어왔고 그 차에서는 한 여자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리더니 그 여자에게 가더라고요.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팔짱을 끼고 가는 거예요. 엄청 익숙하게요. 혹시 했는데 눈앞에서 저 상황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그 길로 차에서 내려 동영상을 촬영하며 달려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달려오니 남편과 그 여자도 혼비백산이더군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며 떨리는 소리로 외쳤어요. 야, 5시 퇴근이라더니 허구한 날 여기 와서 9시까지 있다 갔냐? 전현이랑 바람 피러?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저지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제 폰을 뺏으려고 하길래 저는 일단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니
막 제 얼굴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인간이야? 네 마누라는 일하고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러 다녀? 민정아, 그게 아니라. 너 이 더러운 놈아. 얘 누구야? 야! 너 누구야? 제 말에 그 여자도 막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다 오해야. 그게 아니라. 오해? 내가 지금 너네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는데 오해?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탈모 고민이 있어서 머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먹는 약에 바르는 약까지, 거기다 전문 샴푸와 관리 제품까지 쓰고 아침마다 콩가루 물까지 마십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잡았죠. 아, 왜 이래? 바람 피려고 머리에 그렇게 신경 썼구나. 아주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그만해! 남편은 저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줌이었죠. 정말 인정사정 없이 쥐어뜯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머리를 만지며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제가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네 머리도 뽑아줄까? 어디서 유부남이랑 놀아나? 너 누구야? 같은 회사 직원이야? 그 여자는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얘기할게. 여기서 말해. 여기서 어떻게 말해? 사람들 다 보잖아. 그 말에 그제야 주변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한바탕 난리가 나니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흥분 상태라 민망하고 자식옷도 없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빌고 저도 일단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고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운전을 하는 내내 사고도 몇 번 날 정도였어요. 저는 집으로 와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미안한데 애기들 하원시켜서 좀 데리고 있어달라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심각한지 친구도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아까 찍은 영상을 보고 있으니 남편도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낯짝을 보자 또 화가 치밀어 다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할 말 없는지 막고 있더군요. 얘기해봐. 그년 누군지, 언제부터인지. 남편은 울상이더군요. 지금 당장 말해.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용서해 주길 바래? 일단 얘기해. 얘기 듣고 조금이나마 참작 가능한지 판단할 테니까. 근데 얘기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끝이야. 속일 생각 말고 똑바로 다 얘기해.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저는 다시 동영상 녹화 후 폰을 뒤집어 놓고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누구야 그 여자? 거기가 그 여자 집이지? 누구냐고. 같은 회사 여직원. 뭐? 와, 이것들이 진짜 언제부터야? 1년 조금 넘었어. 그러니까 내가 딱 애기들 키우면서 아등바등 하는데 너 야근한다고 연병 떨 때부터네? 와, 네가 사람 새끼야? 나는 일에 육아에 살림에 죽어나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 너는 5시 따박따박 정시 퇴근하면서 그 길로 집에 와서 육아 돕는 게 아니라 딴 년 집에 놀러 간 거네. 나한테는 야근이니 뭐니 힘들어 죽겠다면서?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 죽일 놈이야.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근하는 너 안쓰럽다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거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다는 거야? 진짜 불쌍한 건 난데. 미안해. 듣기 싫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느니 개소리 하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고생한 적 없잖아. 바람 피고 다니면서 아주 신났겠지.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몇 번 헤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미친놈이야. 다신 안 그럴게.
됐어. 나가. 여보. 아니다. 내가 나갈게. 너 못 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 가방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 마냥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쳐다봐도 아랑곳 않고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더군요. 남편 힘들까봐 영양제 챙겨주고 홍삼 챙겨주던 제가 너무 바보 머저리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냥 콱 전봇대에 머리 박고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얼마나 저를 찢어놓던지요. 저는 정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쏘다니며 눈물 콧물 흐르는 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다시는 절 속이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 하원도 자기가 다 시키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충분히 여력이 된 건데 저한테 다 맡기고 지는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거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 솔직히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반성한다는데 나만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달리 하려고 해도 남편의 배신과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지독스럽게 저를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어머님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우시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고불고 매달리고 회사도 그만둘 거래요. 저는 이렇게 저랑 못 헤어지겠다고 난리인 사람이 애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람은 왜 폈는지 참 신기할 정도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믿음도 없고 신뢰도 깨졌는데 같이 살면 저나 남편이나 다 지옥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미안하다면 깨끗이 이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결국은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증거가 다 있어서 얼마든지 소송도 가능하지만 남편은 자기 잘못 인정한다며 소송 없이 위자료 명목과 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산다고요. 저는 아이도 키워야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갈팡질팡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론 저렇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냥 묻고 덮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1년 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결심한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더 잘해야겠지요. 바쁘지만 평범하고 평온했던 제 일상에 아주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싶네요.